예, 2021년 9월 4일, 음력으로 7월 28일인데요. 오늘 학문 산책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몇 개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말의 그 뿌리를 찾아서 우리말을 통해 가지고 세계 언어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고, 우리가 보다 더 그 한국인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학문 산책 21번째, 우리말은 세계 언어의 뿌리말이고 마한문화권 그리고 고아시아 태고사의 발원지 시원 인류의 정거장이 연해주 만주이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고조선은 크게 동이족과 화족으로 대별되고, 동이는 예족, 맥족, 숙신은 또 조선이라고 불리어지는데, 이는 나중 부여, 고구려, 조선이 된다. 예족은 부여이고 맥중은 구려이고 고구려이다. 이들은 상나라 은나라의 후손이다. 한국문학술의 연구에 의해서 밝혔듯이 상나라는 고조선에서 있었던 나라이다. 고조선은 요하 문명이고 일명 고조선 문명이다. 이후 이들의 문명을 홍산 문명으로 발전한다. 이들의 시작은 적어도 8, 9천년 전이다. 이들의 원주민은 누구인가? 한반도와 서해 황해 뻘밭에서 해수민이 차면서 이주해온 세력이다. 우리 조상의 시원적 정체성이다. 이 정체성이 우리 고유의 문화이다. 이후 북방 문화는 지배자 문화로서 우리 한국사의 고유 문화라고 하기 어렵다. 이 점이 한국사의 위대한 발굴이고 연구 성과라고 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고유 정체성의 뿌리 학문은 바로 남방 문화에서 올라왔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북방에서 Y형 염색체인 Y형 유전자의 북의 유전자가 내려왔다는 말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원적 문화의 출발은 우리 고아시아의 원주민 문화이다. 북쪽에서 내려온 도레인이 이전의 문화인데 이것이 바로 마음문화권이다. 그 중심지는 충청도이다. 예. 그리고 고아시아의 발원지 시원 인류의 정거장 이 연해주 만주이고, 이들이 숙신 조선이고 음유 말갈 여진 만주 청 이들이다. 이들의 말이 북방 도레니 말과 달랐다. 그 도레인은 예족과 맥족 고구려인이다. 이후 신라의 훈족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들은 원래 상나라가 산동반대에 자리 잡고 있었던 세력인데, 원래 상나라는 고조선 문명을 꽃피웠던 요하 문명과 홍사 문화 그 지역에서 상나라가 만들어졌다가, 그 상나라가 다시 중원에 있는 산동반도에 있는 지역으로 내려왔다가 나중에 이 상나라가 준나라에 밀리면서 서쪽에 있는 준나라에 밀리면서 다시 우리가 동북으로 올라간 것이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산둥바위 서쪽에 있었던 그 족이 바로 부여족이고 예족이라 말하고, 동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구려 고구려인이었다는 것을 맥족이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 신라의 흉노제도 들어왔다. 예, 일명 스키타이라 그래서 이후 원래 상나라가 산동반도에 자리 잡았던 세력이다. 상나라
이 발원지는 고조선의 발원지인데 요하강 요하강 이라고 말해왔다. 요하강이라고 말해왔다가 아이가 요하강이다. 바다를 끼고 가장 내륙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문명의 기지는 고대 문명의 시작임을 확언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백색을 숭상했죠. 그러니까 예족은 백색을 숭상해서 우리가 백의 민족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는 흑색이죠. 그래서 삼조구가 흑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숙신, 음유, 말갈, 기타 이런 쪽은 청색이죠. 황색은 이제 중원이 이제 황색이고 하와족은 빨간족이죠. 주나라가 하와족은 주나라가 중심이 되죠. 예, 티베트 공원에서 출발한 강족과 저족 이런 사람들이 하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족도 중국 쪽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들이 모두 다 동이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본토백이 중국 본토에 있는 그 피지배 계급들이 합류하면서 오늘날에 이제 중국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주나라라는 것이에요. 주나라이다. 예, 강족과 저족이다. 예,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뭐냐면 우리의 국조는 하르반과 그 다음에 환인, 환웅, 당군, 그 다음에 흉노계 사람들이 뭉쳐서 이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화화족은 태백궁을 배경으로 성장한 세력인데 5호 16궁 중에 강족과 저족이 여기에 속한다. 이 말은 백인계 흉노의 피가 주나라에까지 미쳤다는 말이다. 주나라가 봉건국가 된 것은 바로 계급이 철저히 분화되었다는 뜻인데 이것이 카스트 제도라는 것은 브라만 계급이 중원에 미쳤다는 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봉건 제도는 카스트 제도 이고요. 그 인도 아리안 이란계 그 북방 실담을 사용하고 있는 그 아리안들이 힌두쿠시를 넘어가 가지고 브라만 계급을 만들었고 다시 파미르 공을 넘어서 도낙을 거쳐서 중원, 시안, 서원에 거쳐 와서 중원에 와서 주나라가 중심이 되는 봉건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 봉건 국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카스트 제도이다. 이들이 뭐냐면 나중에 후손들이 진나라가 되었는데 그 진나라가 신라로 들어와서 신라가 말하는 골품 제도가 되었고 그 골품 제도가 성굴과 진굴을 이어졌는데 육두품과 더불어서 철저하게 뭐냐면 카스트 제도이고 브라만 계급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봉건 지배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원주민과 혼혈족이 바로 흉노이고 선비이고 동호, 동이고 지배자 계급이다. 이들 나라를 소개한다. 고조선은 부여, 고구려 동부여, 동해, 신라, 외로 연결되는데 옥저, 동예, 낭랑, 대방, 현둔, 임둔 이들 나라가 다 한사군을 설치했던 곳인데 다 이들이 뭐냐면은 우리 동이족의 땅이들이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박흑거세와 석타리가 바로 동부여족인 동해라고 보여지고 말은 박흑거세가 퉁구스 계열의 말이라고 하니까 숙신계 말을 썼다는 것이죠. 저 여진족이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석달에는 아이누계를 말 썼다고 우리가 강운길 교수님 전해지고 이 강운길 교수님이 연구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석달에가 동부여인인 동해 사람으로 볼 때 연구가 더 편리해 보인다는 것이죠. 예, 여기에 제가
강웅길 교수님 견해라고 제가 넣어놓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지리마리간, 그 다음 북풍왕에 와서 고구려에 항복한 부견의 모용선비가 정권을 잡고 세습되었다. 예, 즉 다시 말하면 그 부견이 뭐냐면 고구려에 복속이 되었는데 그 부교 세력이 남하해서 북풍왕이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에 항복한 부견의 모용선비가 정권을 잡고 세력을 키웠다. 백제는 고구려에 항복한 부견의 권지가 권력을 잡았는데 이는 일본 열도를 건너가서 세력을 키웠다. 그래서 이 곤지가 일본의 문화와 문명을 개척한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마하는 원래 충청도 지역이 중심지였고 이후 한반도 서남부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이후 신나라 왕망과 신나라는 새로 세운 나라니까 이거는 김일제 왕망 다 이 사람들이 그 흉노계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잠깐 15년 나라를 세웠다가 다시 그 뭐고 후한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후한으로. 예, 그래서 이 왕만과 김일제 투후에 봉해진 산동반도에서 낙랑을 거쳐 신라에 정착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곡 이준재 선생님의 책 가야열전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외에는 한반도 남부에 자리 없다. 이들이 같은 동부역의 동예인이다. 즉 우리가 일본의 인들이라고 말하는 이 외가 이 동부역의 사람들로서 동부여는 동예이고 동예는 부여족이니까 이들은 백석을 숭배하고 이 외는 우리와 같은 혈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가 우리 한반도 남쪽에 있을 때 신라와도 많이 다투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세력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열도에 분국을 세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외가 바다 건너서 신라로 쳐들어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잠잠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한반도의 남부에 자리 잡았고 이들이 같은 동부역인 동현이다. 예, 이렇게 제가 연구하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열도는 가야기와 고구려계와 백제계가 건너가 개척했다는 것이죠. 예, 이거는 그래서 도연이라 하고, 도레인은 북방에서 지배자 계급을 말하는데 이후 이들이 일본 열도에 건너갔다. 야마토 정권이 그들이다. 일본 열도에는 철이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라와 가야에서 수입해갔다. 이들이 일본에 건너가 고대 국가를 완성된 것은 AD 670년이고 현재 일본은 이때 만들어졌다. 그 이전은 우리 도레인이 조명인을 몰아내고 주인이 되었다. 조명인은 신석기를 대표하는 일본 열도의 원주민들인데 이들의 뿌리는 6, 7만 년 전이라는 것이죠. 6, 7만 년 전이다. 이들이 아이누계만이 아니라 다양한 원주민들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한반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바로 춘천 중도 선사 유적지들에게 있었던 사람들과도 관계된다는 것이죠. 6, 7만 년 전에 정착했다. 정착했다. 젊은 토기이다. 젊은 토기는 새끼줄 토기이다. 이들이 C, D 형 유전자 원주민이다. 이들은 아이누계만이 아니라 다양한 원주민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 한반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바로 춘천 중도 선사유지 사람들이다. 이들의 집단은 계속 이 땅에 살았다. 일본 열도의 조명인은
신석기으로 문화가 뒤떨어졌다. 이들은 지금 북해도에 정착했는데 이들의 문화가 현재 일본의 시오 문화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반도가 바로 마한의 시오 문화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기 최고의 국제도시는 한반도 서남부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들은 현재 티벳인들과 공통 조상이 되고 있다. 오늘 제주, 광주, 부산, 울산이 민주화 성지가 되어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오 문화 때문이고 이들이 바로 우리 땅의 시오 원시 토착인이라는 것이다. 결론은 이렇다. 마한문화권과 연해주, 만주, 숙신, 업류 여지는 수수만 년 전에 한인 황 배달 당군 하르방 할망의 원주민 문화로 이들은 고아시아인이라고 한다. 이들의 문화가 제속 한인에 이르러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이 당시 최고의 동북아 국제도시가 고조선 문명, 요하 문명이다. 나라 이름은 상나라이고 은나라이고 이들은 당연히 남방 난생서로가 기조가 되고 있다. 이들이 중원에 내려갔고 이들이 한갈리가 서쪽으로 가서 주나라 화허족으로 이후 대표적인 진나라가 되었고 또 한갈리가 동쪽으로 낙랑을 거쳐 신라가 되었다. 그래서 환공문학술에서는 우리의 고대사, 상고사, 진나라를 우리 역사에 편입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고 남방문화권 고아시아인은 조몽인과 원주민인데 남방 어머니 유전자이다. 이후 시베리아 남부 바이칼에서 기원한 북방인이 서진하여 카스피해 흑해에 이르고 이들이 동진하여 다시 중원에 도착했다. 도낭, 시안, 서안의 중원에 도착했다. 이들이 주나라이고 흉노 선비 동의다. 북방 문화권이 유입되어 북목과 도련이 된 것이다. 이들이 천년 넘게 전제 왕궁 봉건국가를 유지했다. 그 몰락을 보았다. 한국에서는 1910년 한일 합방과 더불어 중국에서는 신의 혁명 1911년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이제 전제 왕권 국가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오늘 2021년 9월 4일 예, 학문산책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민주화가 진행되어서 우리가 한국 사회 보험과도 관계되는 것이죠. 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